고생 요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큰 거는 거의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것들을 응용하느냐죠. 캠페인별, 주차별, 캠페인별, 주차별, 월별, 그리고 캠페인 내 세부, 그룹별 이런 것도 한다고 보여드렸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전주와의 비교를 만드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응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검색 광고 보고서에서는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런 풀 보고서는 아니고 저희가 이 기간을 선택해서 하는 조금 자잘한 방법들을 몇 개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150 정도로 놓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들어가는 항목들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얘네를 갖다가 붙여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것들은 계산을 새로 할 거고요. 얘는 드롭박스 보고서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둘, 셋, 연, 월, 주 이렇게 적어주시고 가운데 정렬하시고 표를 테두리를 만드세요. 연월주는 볼드로 하고 색깔을 넣겠습니다. 자, 여기에 드롭박스로 연과 월과 주를 선택해서 이 데이터가 연동되도록 할 거예요. 이걸 하려면 이렇게 이 기간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전 따로 먼저 만들었는데 연에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가신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이 있습니다. 유효성에서 목록 이걸 선택해 주세요. 여기다가 쉼표를 하고 다 쓰셔도 되고요. 쓰는 거는 귀찮으니까 연이었죠? 연을 선택을 합니다. 몇 년이 됐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간을 하시면 되고 1년만 데이터를 로어에다가 쌓으실 거면 따로 연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월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에서 목록은 월이죠. 월은 저희가 3월까지밖에 없으니까 1월 하겠습니다. 주는 똑같이 데이터 유효성 목록. 주는 글쎄요, 주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진짜 물리적인 주가 넘어가면 일요일이 바뀌면 하느냐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5주차를 넘어가진 않습니다. 1주차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수식을 넣어 볼게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썸이프 S입니다. 썸이프 S고 여기 광고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돈을 갖고 올 거예요. 비용. 돈을 갖고 오는데 어떤 애의 돈이야? 요 캠페인 중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캠페인 1의 비용이야. 캠페인 1의 비용인데 연은 2022년 얘야. 월은 내가 이 드롭박스에서 선택한 월이야. 그리고 주도 내가 드롭박스에서 선택한 애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수식 계산할 게 아니라 쭉 갖다 붙일 거기 때문에 묶어줘야죠. 고정을 시켜줘야죠. C 고정시켜주고 얘는 내려와야 되니까 숫자는 묶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B만 묶어줍니다. K는 연이었죠. 이건 우리가 여기서 숫자를 바꾸는 거지 이 셀이 바뀌진 않습니다. 자리가. 그래서 H2 모두 묶어주고 월도 다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1월 1주차는 요 성과인데 같을까요? 볼까요? 1월에 1주차. 예, 같습니다. 숫자 다르지 않아요. 이 드롭박스 보고서는 제가 굉장히 예전에 썼던 건데요. 지금 잘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간을 볼 수도 없고, 월을 하려면 또 주차값이 없는 새로운 시트도 만들어야 되고, 월간 데이터를 정리하려면. 그리고 뭐 복수의 기간, 임의의 기간 이런 걸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데, 이렇게 쭉 뭐 어떤 기간 단위로 나뉘는 게 아니라 쭉 진행되는 뭐 열흘 동안의 이벤트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는 아직도 가끔 씁니다. 드롭박스 보고서를 했으면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시작일과 종료일로 정하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이름을 얘는 임의 기간이라고 할까요? 임의 기간 보고서. 얘도 역시 이걸 갖다 놓고, 얘는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걸 갖고 오면 또 쓸데없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냥 새로 만들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시작일 그리고 종료일을 선택합니다. 똑같이 가운데 정렬하고, 얘네는 볼드에 색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찍고 셀 서식에서 날짜 형식으로 바꿔 주십니다. 날짜는 뭐 다른 걸로 하셔도 되고, 이거 영어로 하면은 날짜 포맷이 조금 더 다양해집니다.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그냥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기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 이렇게 뭐 한 달간의 기간을 보겠다. 아니면 진짜 뭐 이렇게 주차 보고서나 이런 데선 커버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보고서에서는 다룰 수 없었던 1월 이렇게 정말 생뚱맞은 기간의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식이 그냥 적어드리면은 뭐라는 거야 하는데, 설명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얘도 변함없이 sumif s예요. sumif s고, sumif s를 했으면 어떤 값을 가져올지가 먼저 있어야 되죠. 이건데,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돈을 가져올 거고, 어떤 돈이야? 캠페인 1의 돈이야. 캠페인 1의 돈이야. 잠시만요. 이게 조금 틀어졌네요. 캠페인 1의 돈이고, 그럼 언제 기간이야? 를 해야 돼요. 오케이. 이 날짜를 찍으시고요. 쉼표, 다운표, 크거나 같아요. 이상이죠. 그리고 다운표 닫으시고, end 시작일을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날짜인데 다운표, 이번엔 작거나 같아요. end 이번엔 종료일입니다. 잠시만요. 요게 잘못됐네요. 아까 셀을 찍다가.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얘는 로데이터의 F 광고비죠. 총 비용이 F를 갖고 올 건데, 캠페인은 B18, 캠페인 1의 성과고, 시작일보다 크고 종료일보다 작은 기간의 숫자를 가져와 입니다. 얘도 끌고 가야 되니까 묶어줄게요. B만 고정을 하고, 기간은 다 고정이 돼야죠. 기간의 셀은 기간이 달라진다고 바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묶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검산을 해볼까요? 뭐 1월 1일부터 1월 30일 월간 데이터입니다. 한 달에 533만 2,998원을 썼어요. 전화는 689개가 나왔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임의 기간 보고서라고 하고요. 이거는 기간 입력 이렇게 할게요. 뭘 하려고 하냐? 나는 매주 월요일 날 주간 보고를 하고, 물론 주간 보고를 할 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나는 요걸 이용해서 매주 월요일 날 주간 보고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거를 어떤 그 월요일의 날짜를 적으시면 되고요. 얘를 이거 빼기 6을 하시면 돼요. 이전에 그러니까 6일 빼면은 이 오늘을 포함하면 이제 7일이 되는 거죠. 혹은 매번 업데이트되는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다. 얘는 그냥 이렇게 고정을 할게요. 이는 종료일 빼기 6일 총 7일 보고서 이렇게 하고요. 하나가 또 있습니다. 3. 오늘 기준 어제까지 7일. 이거 같은 경우는 함수가 오늘을 갖고 오는 함수는요. today예요. today인데 빼기 1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저희 기간이에요. 여기서 제가 얘네를 그냥 갖고 와서 얘네들이 아직도 위에 묶여 있네요. 얘는 14를 25로 바꿔줘야겠네요. 14, 25. 그러면 여기에 딱 묶여 있죠. 잘 됐습니다. 이 친구들은 14를 36으로 바꿔줘야죠. (0이) 나왔나요? 왜냐면 today가 저희가 데이터가 1월, 2월, 3월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이 벌써 11월 12일이군요. 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비교 기간. 비교 기간입니다. 비교 기간은 제가 자주는 아닌데 가끔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옆에 하나만 더 붙여주시고요. 자, 보고 기간 그리고 비교 기간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때 임의로 하셔도 되고 항상 주간 보고를 나는 참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 보고서 주간 보고 때는 그렇게 추천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today란 함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작업해서 이제 보냈는데 한 수요일 정도에 지난주 성과를 보려고 다시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수요일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 그 전주 수요일부터 화요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뭐 진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경우 요거를 고정 날짜로 하셔서 뭐 그런 경우에 쓰시지 상시적으로 쓰는 보고서에서는 쓰면은 조금 안 좋습니다. 뭐 요 보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한 달을 하시든 뭘 하시든 상관없는데 뭐 임의로 기재를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주간인데 전주하고 한번 비교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얘는 이거보다 하루 전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거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거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이게 지난 7일, 이거는 그 이전 7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거로 안 하고 그냥 값이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6이 아니라 47로 바꿔주고, 자, 요 숫자가 나왔는데 항상 비교를 한다는 거잖아요. 비교를 할 때는 그냥 전체,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보시면 돼요. 전체 만나서 뭐 전주 토탈 이렇게 해서 밑에 추가를 하셔도 돼요. 그럼 걔는 다 똑같은데 이 함수를 물고 오면 되는 거겠죠. 대신에 캠페인 구분이 없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냥 이전 기간 토탈 글자가 넘어가니까 셀 서식에서 맞춤 가셔서 줄여 맞추기로 하고요. 얘는 똑같은데 사실상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쓰진 않을게요. F 똑같은데 캠페인을 가져오는 게 아니죠. 전주 토탈이니까. 그리고 47이 아니라 48 비교기간 48을 가져와야죠. 잠시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 쉼표가 네,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전 기간의 실적입니다. 혹시 모르니 검산을 해볼까요? 자, 1, 2, 5, 6, 6 아까 밑에 있던 숫자하고 똑같죠?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복잡하고 폼나게 비교표를 만들고 싶으신 경우에는요, 저희가 진짜 복잡하게 할 때는 이렇게 됐었어요. 하나만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캠페인 1 이거를 이렇게 하고요. 보고 기간, 이전 기간, 변동률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데이터는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뭐 어느 정도는 보여주기 식이었습니다. 저희도 이거 할 때는 뭔가 다른 데이터가 그렇게 풍족한 캠페인이 아니었어요. 뭐 매출이 있는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고서를 뭔가 좀 풍성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네요. 이렇게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똑같이 노가다를 해 볼까요? 얘는 캠페인 1인 거는 변화가 없는데 얘가 48이 돼야 되는 거죠. 얘는 왜 수치가 이렇게 됐니? 회계가 아니라 회계가 아니라 숫자로 제가 했었죠. 그래야 가운데 정렬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얘네는 똑같이 변동률이니까 이렇게 해서 뭐 조금 더 꾸밀려면 여기 조건부 수식 가셔가지고요. 큼 하면 0보다 크면
빨간색 텍스트, 그리고 0보다 작으면 파란색 텍스트. 여기 색이 어디 있더라? 어떤 파란색을 쓸까요?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혹은 이 밑에 그냥 캠페인일의 변동률만 써주셔도 되고, 이전 기간, 이번 기간 해갖고 이거의 변동률만 써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는 없으시죠? 요것도 그대로 기타라고 추가를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글에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다운받아서 연습을 해보시고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 제 그 채널 정보에 있는 이메일을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아요. 조금 바쁘기도 하고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드실 때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지만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템플릿 가지고 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데이터 관리하고 또 보고서를 매주 매월 이렇게 만드실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보고 내가 어떤 형식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어떻게 숫자를 정리할 때 내가 더 잘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겠구나라고 스스로 알게 되시면 그때는 더 저보다 좋은 보고서를 만드실 거예요. 보고서 관련돼서 조금 간단하게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저도 엑셀을 크게 잘 다루지 않고 아주 기초적으로 쉬운 것들을 제 손에 익게 쓰는 스타일인데요. 오빠두 채널을 제가 제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 추천을 드렸죠. 정말 좋은 채널입니다. 저도 종종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제 보고서에서 사용된 것들 중에 오빠두에서 보고 배운 것도 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거기 있는 보고서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빠두에서는 엑셀의 퍼포먼스를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우리가 보고서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많이 다뤄지는 보고서는 경영보고 쪽 그런 거에 더 가깝지 직접 손을 대고 실무로 개선을 해야 되는 레벨의 디테일한 데이터를 다루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차트만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는 차트로 할 때 설명이 더 잘 되고 어떤 건 표로 봐야 더 설명이 잘 됩니다. 어떤 것들은 이렇게 전주 대비 변동치가 표로 할 때는 표가 별로 안 나고요. 근데 10%가 변한 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거죠. 어떤 경우에는 표로 했을 땐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차트로 했을 때 확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오빠두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식, 기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을 제공해 드리는 거지, 거기 있는 보고서들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했다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빠도 열심히 보시되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 맞는 보고서를 운영을 하세요. 저도 그리고 많이 만들면서 이렇게 함수가 개선됐다기보다는 이거 훨씬 더 간단하게 멋있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진짜 프로그램처럼 다루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이런 폼도 정해지고 어떤 형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볼 때 내가 보기 편하고 그리고 내가 우리 팀원과 클라이언트한테 딜리버리 하기도 편하구나 라는 것도 잡혔고요. 용량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제가 월간 보고서가 예전에는 함수 좀 잘못 쓰고 할 때는 월간인데 10메가 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물론 계정이 많이 헤비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그렇게 가는 보고서가 연간 데이터를 때려 넣어도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롤을 굉장히 헤비하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다운받을 때 그걸 나눠서 해서 하나의 로에 또 하나의 표에 너무 많은 수식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해보시는 게 손에도 익어야 되고, 실제로 저희 애기들 오면
이 보고서를 만들게 하고 그 친구들은 매주 똑같은 걸 다루죠. 제가 이렇게 짜놓은 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조금씩 개선을 하는데 처음부터 아예 로 다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표 하나하나 다 그리는 것까지 해서 시간 체크 트레이닝을 합니다. 뭐 이거 빨리 한다고 마케팅을 잘하는 건 아닌데 제가 보고서에 시간을 많이 쓰지 말라고 여러 차례 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여기에 쓸 시간을 아껴서 계정을 보고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여기 드러난 숫자를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인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보고서를 만드는 게 일은 아니잖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 또 시간이 아껴져서 여유가 나면 뭐 일하다 쉬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이 해보십시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니까 더 좋은데요 아니면 보고서에 이런 데이터 들어가니까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라는 게 있으면은 뭐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뭐 의견을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제가 또 영상에서 그것들도 소개를 해서 시청하시는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요정이었습니다.